도요타 자동차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고도 관세와 환율 충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매출은 약 480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은 약 47조 원으로 전년보다 줄었는데요. 문제는 올해 실적 전망이 더 어둡다는 점입니다. 2025 회계연도 영업이익은 약 41조 8천억 원, 순이익은 약 34조 원으로 각각 21%, 35%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일 관세로 올해 4월에서 5월에만 약 2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며 엔화 강세로 인한 연간 손실도 7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도요타는 생산 거점을 재조정하고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을 덮친 관세와 환율 리스크 속에 도요타도 생존 전략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주목할 소식으로 일본 도요타 자동차 소식을 꼽으셨습니다. 매출이 늘었는데도 미국의 관세 폭탄 때문에 이익은 줄었다. 이런 내용인데 과연 도요타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완성체 업체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일본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도요타가 흔들리면은 일본이 흔들릴 수 있다. 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도요타의 2024 회계연도 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7% 정도가 늘었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은 한 10%가 줄었고요. 순이익도 한 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감소한 이유가 좀 재미가 있어요. 네. 첫째, 도요타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고 순이익이 줄은 가장 큰 이유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이걸 갖다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자신들한테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강화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네.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디젤 엔진 세종에 대해서 품질 인증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됐어요. 아하. 우리나라에서 그 폭스바겐에 한번 문제가 된지 않습니까? 네. 디젤 차들. 예.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10개 이상 디젤 차의 그 출고가 정지가 된 거고요. 도요타 4개 공장에 6개 라인이 이제 중지가 일단 됐습니다.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출고라든지 판매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엔화 강세, 미국의 관세 폭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게 1월부터고 그다음에 엔화의 강세도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24 회계연도에 이게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느냐? 보통은 1월, 12월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기업들의 회계 연도는 결산 분기가 12월 말입니다. 그렇죠. 1월부터 12월을 갖다가 그의 회계 연도라고 보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3월 결산 법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회계 연도가 24 회계 연도가 어떤 회계 연도냐면 24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를 갖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 2, 3월 올해 1, 2, 3월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좀 감소를 했는데 25년도에도 이제 회계 전망을 했어요. 예. 25 회계연도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런 상황들이 더 악화될 거다. 이런 좀 어두운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는 25 회계연도에 오히려 1%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매출 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생산도 1,000만 대, 글로벌 판매는 1,040만 대로 역대 최다.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 모두 원활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영업이익은 21% 정도 감소할 거고 네. 굉장히 큰 폭이죠. 예. 순이익은 35% 정도 감소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역시 미국의 관세 폭탄, 네. 그다음에 이제 엔화 강세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4월, 5월 달 통계가 나왔는데 관세 폭탄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벌써 한 1,800억 정도가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 한 230만 대 정도를 갖다가 판매를 하거든요, 매년. 네. 근데 이 중에 50%가 미국 내 생산이 아니라 미국 외에서 생산하는 걸 갖다 들여오는 수입품입니다. 네. 근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4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부품에 대한 관세가 5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네. 벌써 그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엔화가 달러에 대비해서 1엔 정도 가치가 올라갈 때 보통 한 500억 엔 정도의 그 영업이익이 손해를 본다라고 손실, 합니다. 예. 손실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60엔에서 지금 현재 엔화 환율이 한 145엔 정도 되거든요. 네, 달러가. 네. 그 올해 이제 그 도요타에서 전망하기에는 올해 그 엔화 환율이 달러당 엔화 환율이 한 145엔 정도에서 고정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15엔 정도가 강세를 보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5 곱하기 5 하면 한 7,500엔 정도 그러네요. 예,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토요타의 이런 어떤 위기가 분명히 전망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과연 뭐냐? 바로 현대차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방식이다. 결국은 미국 내 생산을 갖다가 더 현지 늘리는 생산. 방안, 현지 생산을 더 늘리는 방안인데 네. 뭐 트럼프 일기 때 세웠던 마츠다와 공동으로 세웠죠. 알라바마주. 그다음에 4월에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공장을 갖다가 추가 투자를 해서 미국에서의 어떤 현지 생산 규모를 갖다가 훨씬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일본이 가장 걱정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내 300만 대 생산의 원칙을 갖다가 고수를 해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에서 300만 대는 생산을 한다. 그런 원칙을 고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한 323만 대 정도를 생산해서 예. 그중에 60%를 수출을 했고요. 그 한 54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수출 물량의 한 28%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갖다가 미국에 수출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내 생산이 늘면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일본 내에서 생산하는 도요타의 생산 장치가 줄어들 거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일본 수출액이 이제 감소를 할 테니까요. 또 하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요타의 하청업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협력업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게 한 6만 개 부품만 정도가 되는데 네. 만약에 일본 내 생산이 아니라 미국 내 생산이 굉장히 장려되고 더 많아지게 되면은 네. 이 6만 개 부품사들이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품사들도 네. 미국으로 떠나는 수밖에는 사실 없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의 어떤 제조업의 상징인 도요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일본의 어떤 제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게 사실은 일본하고 지금 미국 간에 관세 협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난항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네. 자동차 문제 때문에.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제로로 하자라는 거고요. 미국은 무슨 소리야?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 협의 대상이 네, 아니다. 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방이 계속해서 이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내심 일본과의 어떤 관세 협상이 제일 빨리 끝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상황은 절대로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 거고요. 네. 이 문제가 던져주는 어떤 의제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조지아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그러죠. 거기서 20만 대를 갖다 추가 더 생산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령 미국에서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면 국내 생산 규모가 더 적어지는 건 아니냐. 그런데 1분기까지는 비교적 그런 타격이 없었어요. 국내 생산 규모가 한 90만 대 1분기에. 그러니까 YOY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8%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주로 고급 차종이다. 제네시스라든지 네. 기아의 K9이죠. 네. 뭐 이런 차종들 위주로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니까 네. 미국으로의 어떤 수출 물량 자체가 미국에서 더 많은 생산을 한다고 해도 줄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됐으면 뭐 가장 좋은 어떤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4월달 통계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동차 예. 수출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 수출이 줄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생산의 어떤 타격이 진짜로 이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해서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는지 네. 아니면 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지는 2분기 실적이 현대자동차 실적이 발표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결국 이제 트럼프 관세에 따른 수익 감소가 이제 도요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혼다나 닛산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같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뭐 일본이 조선업 협력을 이제 협상 카드로 내세우고 있지만 뭐 잘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영국과의 협상 결과를 보면 네네. 다른 국가들이 살짝 솔깃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영국은 대미 무역 적자 국가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10만 대 안에서 10%로 낮춰졌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도 좀 기대감을 갖고 있고 다른 네. 이제 미협상 국가들도 기다리면서 좀 네네.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네.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측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기본 관세 10% 아니면 상호 관세 25% 네. 그 7월 며칠부터 계속해서 유예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품목별 관세가 그렇죠. 그게 낮아진다고 해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뭐 25%,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25% 관세.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거거든요. 높으니까.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그게 거의 50%를 정도를 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과제는 일본과 동일하게 네. 자동차에 붙는 품목 관세, 그다음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붙는 품목 관세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이 부분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협상에 어떤 주안점이 분명히 두어야 될 거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제 우리는 대선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미국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품도 마찬가지고 협상에 잘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